안녕하세요. 따뜻한 목소리 프란입니다. 시장에 갔어요. 청년이 오늘 참 행복해 이렇게 말하니 친구가 왜? 청년은 날씨가 좋아 그래서 행복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소가 지어지며 내면 깊은 곳에서 그래 행복하구나. 행복이 온몸을 퍼져 가네요.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행복해 라고 말해볼까요? 이렇듯 한 사람의 따뜻하고 행복한 에너지는 우리가 있는 공간을 지나는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루에 한 걸음씩 행복을 만들어 가볼까요? 티모시 고레이의 하루에 한 걸음씩 행복해지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티모시 고레이는 마음의 힘, 이너게임의 개념을 최초로 정립한 전설적인 코치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냅니다. 딸, 아들, 아이들의 부모, 누군가의 남편, 아내, 주부, 골프 선수, 회사원, 임원 등등 그러면서 착각을 합니다. 그 역할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나는 분명히 다릅니다. 불안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이 둘을 구분짓는 데서 시작됩니다. 불안은 줄어드는 법이 없습니다. 불안은 우리를 압박하고 그런 상태는 긴장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익숙해진 나머지 압박과 긴장을 삶의 일부라 여기게 됩니다. 압박감이 경쟁력을 드높인다고 믿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가들이 종종 이런 태도를 보이지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밀어붙여야 해요. 사실 이건 그 사람들만의 잘못은 아니고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불안은 몸과 마음을 해치게 됩니다. 일의 능률도 떨어뜨리고 성과와 불안이 별개라는 사실을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무명의 선수에서 일약 스타가 된 브라질의 테니스 선수 구스타보 쿠에르텐을 만나보겠습니다. 프랑스 오픈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뒀을 때 많은 기자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세계적 선수들을 연거푸 상대했습니다. 경기를 할 때 긴장을 많이 했을 텐데요. 그런 압박감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그러자 쿠에르텐이 밝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시합하는 내내 너무 즐거웠어요. 뛰어난 선수들과 겨룰 수 있어서. 자꾸 물으시니 생각은 해봤는데 압박감이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현실을 깨달았을 때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멈칫했다. 우승 소식이 브라질 전체를 뒤흔들었고 그의 인기는 하늘 높이 치솟았다. 승리에 대한 부담감이 그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그 후 2년 동안 그는 좀처럼 이기지 못했다. 거듭된 패배로 스스로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졌을 때 그는 비로소 마음에서 부담을 덜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듬해 마침내 프랑스 오픈에서 다시 승리했다. 더 많은 기대가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고 다들 착각을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압박감이 필수라는 근거 없는 믿음에 우리는 떠밀려 갑니다. 하지만 압박은 어떤 경우에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스스로 밀어붙이기를 멈출 때 우리는 행복해지고 비로소 실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압박과 도전을 구분하는 겁니다. 주어진 일을 잘 해내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그 상황은
도전이 됩니다. 도전할 때 불안하지 않고 즐거운 기분이 들며 성공적으로 일을 마무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부담을 느끼는 순간 그 일은 압박이 됩니다.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스스로를 짓누르는 것이다. 도전할 때 우리는 집중할 수 있고 포기하지 않으며 행복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재학 당시 나는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게 돕는 일, 즉 코칭을 하고 있었다. 골프 선수 한 명이 나를 찾아왔다. 그녀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경기가 막바지에 이르면 너무 불안해져요. 손이 떨려 골프채를 잡기도 힘들 정도예요. 그녀는 세계적 선수다. 골프 선수라면 누구나 꿈꾸는 명예의 전당에 곧 이름을 올릴 예정이었다. 앞으로 2경기만 우승하면 말이다. 나는 물었다. 사람들은 왜 골프를 칠까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즐거우니까요. 사람들과 겨루는 것도 재밌고 기량이 쭉쭉 늘어나는 느낌도 좋아요. 나는 그녀의 손을 보았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골프를 치는 이유가 또 있습니까? 그녀는 주저하다 입을 열었다. 빚을 갚기 위해서예요. 오랜 팬들에게 빚이 있어요. 제 인생은 골프를 치면서 달라졌어요. 예전엔 하찮은 존재였지만 지금은 중요한 인물로 대접받아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사람들을 실망시킬까 봐요.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던 것이다. 골프에 관한 이야기를 편하게 할 때는 그녀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이들에 관한 말을 꺼내자 그녀의 손은 바로 떨렸다. 언젠가 실력을 잃고 팬들에게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은 그녀를 움츠리게 만들었습니다. 잘 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망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가득했고 감춰진 마음이 바로 불안의 원인이었습니다. 이스트 코스트라는 회사에서 나를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영업부 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팔겠다는 생각으로 고객을 대하면 쉽게 지칩니다. 이 일을 하며 무엇을 배울까 생각하면 좀 더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배움, 성과, 즐거움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일은 압박이 아니라 도전이 됩니다. 이 말을 요약하면 호기심을 갖고 즐겁게 도전해 봅시다. 내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건 뜻밖에도 실적이 가장 저조한 팀이었다. 한 달 후 나는 그 팀이 꼴찌에서 1등으로 올라섰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마음의 힘에 대해 내가 제대로 알게 된 것은 하버드를 졸업하고 잠시 시간을 내 테니스를 가르칠 때 그때 나는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2개의 나가 있음을 우연히 알아차렸다. 나는 그 2개의 나에게 판단하는 나와 지켜보는 나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내 안에 있는 판단하는 나는 일일이 간섭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런 건 할 수 없다고 스스로를 깎아내린다. 그와 달리 지켜보는 나는 뭐든 자연스럽게 익히고 집중을 잘하며 실수를 하더라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안정감을 갖고 행복에 다가서는 비결은 바로 판단하는 나를 내려놓고 지켜보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나는 불안의 주범이다. 실수를 부끄럽게 여기고 잘잘못을 따지는데 급급해 스스로를 자꾸 조급하게 만듭니다. 내가 첫 번째 썼던 책이 출판되고 몇 달쯤 지났을 때 ABC 방송국의 프로듀서 한 명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는 커다란 카메라를 든 3명의 감독과 함께 내가 있는 캘리포니아로 찾아왔습니다. 그 옆에는 약간 뚱뚱한 50대 여성 한 명이 있었습니다. PD가 내게 말하기를 그 여성의 이름은 몰리로 20년 동안 한 번도 운동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 책 속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켜보는 나를 찾게 도와주면 어떤 사람도 금세 테니스를 배울 수 있다. ABC 방송국 PD는 바로 그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몰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가 제시한 시간은 단 20분. 나는 그 이야기를 하는 PD의 눈빛에서 강한 확신을 읽었습니다. 내가 결코 성공하지 못하리라는 확신 말입니다. 네트 건너편에 몰리가 자리를 잡았을 때 나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몰리, 지금부터 내 공을 칠게요. 그저 편하게 지켜보다가 소리내 말해봐요. 공이 바닥에 닿았다 튀어오르면 튄다. 그 공을 치고 싶다는 느낌이 들면 친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몰리는 내 말을 잘 따라주었습니다. 공 몇 개가 그쪽으로 날아갔고 몰리는 튄다, 친다 이렇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친다라고 말할 때 그녀가 손에 든 라켓을 자기도 모르게 살짝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몰리, 그쪽으로 다시 공을 보낼게요. 튄다, 친다 라고 말하면서 이번엔 라켓으로 공을 툭 쳐봐요. 그녀가 라켓을 휘둘렀지만 허탕이었다. 나는 미소 지어 보였다. 괜찮아요. 그냥 튄다, 친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잠시 뒤 몰리는 내가 보낸 공을 받아 쳤다. 그리고 또 받아 쳤다. 나는 공을 치는 그녀의 자세가 제법 안정적인 것을 발견했다. 몇 번 더 공을 쳐낸 뒤 그녀는 한층 편안하게 라켓을 휘둘렀다. 그리고 몇 분 뒤 그녀는 공을 치는 다른 동작도 쉽게 익혔다. 나는 그저 공이 라켓에 맞는 소리를 들어보라든지 춤을 추는 것처럼 박자를 세워보라든지 하는 말을 몇 마디 건넸을 뿐이다. 약속된 20분이 흐른 뒤 몰리는 코트 위에서 나와 즐겁게 공을 주고받고 있었다. PD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몰리가 20분 만에 테니스를 익힌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건 바로 판단하는 나의 간섭 없이 지켜보는 내가 활약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켜보는 나는 순수한 어린아이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아이들은 무엇이든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실패해도 금세 다시 도전합니다. 처음 걷는 법을 배울 때처럼 말입니다. 처음 걷는 법을 배울 때처럼. 판단하는 나가 전면에 나서면 공포와 불안이 마음을 채운다. 근육이 굳고 집중력도 흐트러진다. 눈앞의 기회를 쉽게 놓치고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나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 건 그 말이 제법 그럴듯하고 이성적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보다 비난하는 데 익숙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삶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관점이에요. 같은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긴 시간 판단하는 나의 목소리를 들으며 살아왔어요. 난 정말 바보야. 이런 걸 해낼 리가 없어. 나는 한심해.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그게 바로 나야. 스스로를 이렇게 판단하는 데 익숙해져 버린 우리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판단하는 나의 목소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걱정은 두려움과 함께 찾아옵니다. 걱정이 이어지면 마음속에서 점점 실체를 갖게 됩니다. 몇 년 전 캘리포니아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의 주민을 대상으로 연구가 실시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거대한 저택이 즐비한 지역으로 미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부촌입니다. 그곳 주민들은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저 집이 우리 집보다 훨씬 근사한 것 같아. 저 사람이 나보다 돈이 많단 말이지? 또 새 차를 샀네? 나도 사야 하는 게 아닐까?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고? 그것도 2달이나? 집수리를 하잖아. 이번엔 또 뭘 들여놓는 거지? 오렌지 카운티 주민들은 이렇게 나와 남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이웃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지치고 우울하게 만든다는 것이 연구의 결론이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기란 쉽지 않아요. 하지만 비교는 또 다른 비교를 낳을 뿐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마음속의 목소리를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의미입니다. 만약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면 판단하는 나의 목소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배움을 찾는다면 10중 8구 지켜보는 나의 목소리입니다. 불안해지면 우리 몸은 자연스레 긴장을 합니다. 긴장이란 우리를 위험에서 구하기 위한 생리적인 반응으로 인류 진화의 아주 초기 단계부터 인간의 생존을 도왔습니다. 이 장치가 자주 발동하면 우리 몸에 큰 무리가 옵니다. 영국 연구진에 따르면 자신의 삶을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심장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심장과 이어지는 관상동맥에 55%나 많은 이상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는 콜레스테롤에 의한 이상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신경과 교수인 로버트 사펄스키의 연구도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파리 캠프의 쓰레기를 먹고 결핵에 걸린 아프리카 개코 원숭이 무리를 집중적으로 관찰했습니다. 연구진의 예상과 달리 결핵으로 목숨을 잃은 개체는 무리를 이끄는 강한 수컷들이었습니다. 암컷, 덜 지배적인 수컷, 그리고 어린 원숭이들은 모두 결핵을 이기고 살아남았습니다. 사포스키의 분석에 따르면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강한 수컷들은 지속적인 긴장으로 인해 결국 병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살아남은 개코 원숭이 무리가 이전보다 더 번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약한 개체를 괴롭히던 강한 존재가 사라지자 개코 원숭이 무리가 집단적인 불안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 겁니다. 2009년 1월 16일 뉴욕 라가디아 공항에서 이륙한 비행기가 얼마 후 새떼와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엔진 2개가 모두 불탔고 조종사 체슬리 셀렌버그는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한 채 비행기를 허드슨강에 무사히 착륙시켰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155명 모두 살아남은 기적적인 결과를 만든 겁니다. 당시 비행기를 몰았던 설렌버거는 40년 경력의 조종사로 누구나 긴장할 만한 급박한 상황에서 놀라울 정도의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고도의 훈련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조종사들이 쓰는 용어에 훈련된 침착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식적인 노력과 정기적인 연습을 통해 침착함을 익히는 것을 말합니다. 사고기를 몰았던 조종사와 설렌버거가 선천적으로 긴장을 모르는 체질일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훗날 그가 직접 밝힌 것처럼 그도 그 순간에 두려웠다. 그것도 아주 많이. 과학자 맥린에 따르면 우리는 세 종류의 뇌를 갖고 있다. 하나의 뇌 위에 다른 뇌가 쌓여 있는 형태로 말이다. 그는 가장 아래층에 있는 뇌를 파충류의 뇌라고 부른다. 이 뇌는 생존에 전적으로 집중한다. 심장 박동, 호흡, 신체 대사 등 생명 유지 기능을 관장하는 뇌관과 소뇌가 파충류의 뇌에 해당한다. 뇌를 다쳐도 이 부분이 무사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파충류의 뇌는 두려움에 민감하며 학습 능력이 없습니다. 그 위쪽에 자리 잡은 것은 포유류의 뇌다. 이곳에는 위험을 정교하게 알아차리는 편도체가 있는데 지상하부 뇌하수체 부신과 더불어 도피와 긴장 반응을 조절하여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합니다. 편도체는 자동 활성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현관문 앞에 검고 긴 무언가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뱀이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우리는 소리를 지르며 뒤로 물러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잘린 호수의 일부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것이 편도체의 기능이에요. 해마다 그보다 발달된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편도체가 초기 포유류의 뇌에 해당한다면 해마는 그보다 발달된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마는 감정과 기억, 학습 능력을 맡아서 관리합니다. 가장 위층에 있는 것이 인간의 뇌예요. 전체 뇌의 6분의 5를 차지하는 대뇌의 피질이 인간의 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생각, 추론, 지혜 같은 고도의 지적 능력을 이곳에서 관리합니다. 대뇌 피질은 언어, 이성적 사고, 기억, 이해, 소근육, 운동, 창의성뿐만 아니라 공감과 친절, 독립성, 미래 계획 같은 고차원적 정신 활동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불안과 긴장 상태를 해결하려면 대뇌 피질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일단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마음에서 옵니다. 골프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화창한 날씨, 초록색 잔디밭, 그리고 절친한 친구들.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암울하고 짜증을 내고 실망하면서 분노합니다.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 원인 1위가 심정지인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골프를 치러 갈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저 좋은 곳에서 자연을 즐기며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생각에 즐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골프채를 휘두르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압박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을 아름다운 땅 위로 되돌려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이곳에 온 목적을 되새겨 볼까요? 자, 난 오늘 실력을 증명하러 온 게 아니야. 여기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러 온 거야. 우리는 종종 과도한 불안에 시달립니다. 그럴 땐 하던 일을 잠시 놓고 마음의 속도를 늦추는 게 중요합니다. 불안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속도 줄이기, 향긋한 차 마시기, 잠깐의 산책, 좋아하는 음악 듣기, 주변 살피기 등이 모두 멈출 줄 모르고 마구 달리던 마음을 진정시켜 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달리는 사람들을 칭송합니다. 자신을 밀어붙이고 한계에 다다르며 애쓰는 이들에게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남는 것은 부서진 몸과 마음뿐이에요. 요청받은 일을 모두 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상황을 깨닫고 자신만의 속도를
찾아야 합니다. 아니면 몸과 마음이 무너지는 날이 곧 찾아옵니다. 중년의 임원 로이는 크리스마스 휴가 기간에 나를 찾아왔다. 면도를 하다가 살짝 베었는데 그 부위가 감염돼 자칫하면 뇌 손상을 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졌다고 한다. 그는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했고 정맥 주사로 항생제를 투여받으며 감염을 치료했다. 그 과정을 잘 견뎌냈지만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얼굴에 생긴 작은 상처가 어떻게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정말 말도 안 돼요. 삶이 주는 압박감이라는 책을 쓴 한스 셀리에는 거듭된 부담이 우리 몸을 무감각한 상태로 만들고 계속적인 긴장 상황에 적응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시간이 길어지면 균형을 찾는 항상성이 고갈돼 건강을 크게 망치게 됩니다. 결국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그는 경고합니다. 한스 셀리에는 불안에 지친 사람들이 휴식보다는 억지로 또렷한 정신을 유지하는 일에 더 큰 힘을 기울이는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운 빠진 말을 책찍질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카페인과 음료, 커피, 담배, 술, 고지방 음식을 먹어가며 피곤을 이기기 위해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이런 성분은 불균형을 초래해 우리 몸을 더욱 약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매일 투쟁하듯 살아갑니다.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테니스공을 날려보내고 집안일을 해치우는데 전력을 다합니다. 호랑이에게 쫓기는 정글 속 삶처럼 매 시간이 긴장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쉴 시간을 찾아야 합니다. 에드 한젤릭과 존 호터는 진료실을 찾아온 환자들에게 제대로 쉬는데 꼭 필요한 4가지를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바로 쉼의 4가지 요소인 멈추기, 쉬기, 놀기, 자기 돌보기. 자, 다시 한번 멈추기, 쉬기, 놀기, 자신 돌보기. 세미나 참가자에게 우리는 꼭 묻습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을 쉼을 위해 사용하나요? 세미나 참석자인 존은 대만에서 지내던 시절을 떠올립니다. 그곳에서 점심 식사 후 반드시 쉬어야 했어요. 모든 것이 휴식을 위해 잠시 문을 닫았거든요. 존은 처음에 그 문화에 적응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휴식을 취하면 오후 일과를 더욱 활기차게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곧 깨달았다. 책상에서 서류를 보며 정심을 입안에 우겨넣는 사람을 칭찬하는 분위기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늦은 밤 가장 늦게 사무실을 나서는 사원이 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경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멀쩡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분주함과 건강은 결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바쁘게 사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자신을 돌볼 시간 따윈 없다고 딱 잘라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터진 후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결국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붓게 됩니다. 마음의 힘은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불안을 깨부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다음 3가지 행동이 지켜보는 나를 불러내는데 적절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평온을 부르는 암호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바로 떠올리기, 구분하기, 관찰하기. 떠올리고 구분하고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상황은 극적으로 바뀝니다. 지켜보는 나가 활약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지켜보는 나는 무엇이 옳은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처음을 잊습니다.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아예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눈앞에 닥친 일로 심한 압박을 느낍니다. 분명히 즐겁게 시작한 일인데 어느새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시작할 무렵의 감정을 떠올려 보도록 하자. 떠올리기를 해보는 것만으로도 어느새 마음이 행복으로 차오르게 됩니다. 스스로의 가치와 일의 결과를 나누어 생각하세요. 일을 하다 보면 선택의 순간이 오고 그 선택이 꼭 성공을 가져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실패한다 해도 배울 것이 있으며 스스로의 가치는 여전히 변함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구분하기의 핵심입니다. 어린 시절 나는 손가락을 자주 빨았어요. 5살이 됐을 때 그 습관을 그만두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누나가 엄청 힘들걸? 아니야, 할 수 있어. 내가 입에 넣었으니까 빼는 것도 내 맘이야. 그렇게 나는 손가락 빨기를 멈췄습니다. 그 뒤로 뭔가를 바꾸고 싶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제 그만둘 때가 되었다고. 그런 뒤 오래된 습관은 놓아두고 새로운 습관을 곧바로 시작합니다. 잘못된 습관을 되돌리지 않고 옳다고 느끼는 일을 그냥 해보는 겁니다. 조라는 남성에게 테니스를 가르칠 때도 이 방법이 쓸모가 있었습니다. 당시 나를 찾아온 조는 자신의 자세가 이상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공을 칠 때 팔의 위치가 높아요. 그래서 자세가 금세 흐트러집니다. 나는 그에게 자세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팔이 지나치게 높았다. 쉽지 않은 상황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는 지금껏 12명의 코치를 만났고 나쁜 습관은 여전했으니 말이다. 나는 그를 테니스 코트로 데려오고 네트 반대쪽에 서서 말했다. 공을 보내줄 테니 그냥 쳐보세요. 그러면서 팔의 높이를 제게 말해주세요. 조는 내 지시를 따라주었다. 팔의 높이를 계속 말했다. 처음에 그의 팔은 머리 높이였다. 그리고 다시 머리 높이, 다음에는 어깨 높이, 다시 머리, 그리고 몇 개의 공은 가슴 높이에서 쳤다. 그러다가 곧 가슴과 허리 사이에 적당한 높이가 되었다. 조가 놀라워하며 말했다. 신기하네요. 제 팔이 저절로 내려왔어요. 단지 자신의 팔이 어느 높이에 있는지만 스스로 관찰했다. 자신을 관찰한 뒤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진 것이다. 몸에 익은 습관은 바꾸기 힘들다. 습관을 고치려 애쓰기보다 관찰하는 것이 먼저다.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채면 몸이 알아서 움직여 주기 때문이다. 이 습관은 정말 나빠. 반드시 고쳐야 해. 이렇게 접근하면 몸이 긴장을 해요. 상황이 더욱 나빠지게 됩니다. 오랜 습관을 해결하고 싶다면 판단보다는 관찰을 먼저 하세요.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당연한 듯 보이지만 이것을 실현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90살이 넘은 제이미 삼촌도 그랬습니다. 삼촌, 인생의 별다른 후회는? 이렇게 물었을 때 제이미 삼촌이 대답했어요. 돌이켜보면 아내와 자식을 위해 일평생을 살았던 것 같아. 그게 후회스러워. 제이미 삼촌의 말은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잘 살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내 인생에 나는 없고 다른 사람만 가득한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삶이라는 자동차를 상상해 볼까요?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은 나지만 뒷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속도를 줄여. 여기서 멈춰야지. 우물쭈물하지 말고 어서 출발해. 쏟아지는 조언 속에서 중심을 세우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떤 이들은 운전대를 아예 뒷좌석에 넘겨주기도 합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내 잘못은 아니니까 이렇게 위안을 삼으며 말입니다. 그렇게 계속 살다가는 당신 무덤 앞에 이런 글귀가 새겨질지도 모릅니다. 내 책임은 아니다. 삶이라는 자동차를 스스로 모는 사람은 얼핏 사고뭉치로 보일 수도 있다. 실수도 많고 종종 시행착오를 겪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그들은 후회 없는 삶이라는 선물을 받는다. 기억하자. 안정감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힘들다고 운전대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서툴러도 자꾸 해보는 것만이 능숙한 운전자가 되는 길이에요. 주도적인 삶을 산다는 건 회사의 경영자가 되는 것과 흡사합니다. 주변의 조언을 구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스스로 해내야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도 있다는 것. 그 단순함을 깨닫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은 답답한 현실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노예로 태어나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가가 된 에픽테토스가 남긴 이상적인 말을 들어볼까요? 한 가지 원칙을 명확하게 이해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어떤 것은 내 뜻대로 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생각, 욕심, 의욕, 미움 등은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타고난 신체, 부유한 부모, 남들의 시선, 사회의 분위기는 내 뜻과 상관이 없다. 이런 것들에 마음 쓰면 결국 불행해질 뿐이다. 우리는 모두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안경 하나씩을 쓰고 있다. 그 안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며 각자의 방식대로 사건을 이해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고정관념이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 어느 집에서나 근사한 칠면조 요리를 합니다. 그의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내는 언제나 칠면조 몸통만 구워서 내놓았어요. 다리는 모두 잘라낸 채 말입니다. 하루는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왜 항상 칠면조 다리를 자르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항상 이렇게 하셨어요. 얼마 후 그가 장모에게 물었어요. 왜 칠면조 요리를 할 때 다리를 잘라내시는 건가요? 장모님은 내 어머니에게 배운 방식이라네. 그분은 정말 대단한 요리사였지. 다행스럽게도 아내의 외할머니는 살아계셨다. 남편은 그분에게 전화를 걸었다. 외할머니가 유쾌하게 대답했다. 오븐 크기가 작아서 다리를 잘라야만 들어갔거든. 14살 나이에 세계적 선수가 된 제니퍼 카프리아티에게 기자가 물었다. 중요한 경기에 나서는 일이 두렵지 않냐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테니스가 무섭다면 왜 하겠어요. 아직 어린 나이에도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매 순간 자기 자신으로 살며 즐기고 배우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상상 속에선 뭐든지 할 수 있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얼마 전 나는 60세의 모험가 마일스 힐튼 바버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는 킬리만자로와 몽블랑을 등반했고 지구상에서 가장 힘든 경기로 알려진 사하라 마라톤에도 참여했습니다. 사하라 마라톤은 사하라 사막과 카타르 사막을 78시간 동안 쉬지 않고 횡단하는 경기입니다. 이 모든 도전을 마일스는 54세에 시작했어요. 두 눈이 완전히 멀게 된 그 해 말입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겠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힘은 우리에게 올바른 삶의 방식을 알려줍니다.
눈앞의 안정에 얽매이지 않고 더 큰 도전을 사랑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집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너무 많은 것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놓지 못합니다. 사과를 손에 꼭 쥔 원숭이처럼 말입니다. 인생에는 사랑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쟁취하려는 욕심은 커다란 압박으로 돌아옵니다. 지나치게 빨리 달리는 사람은 주변의 풍경을 보지 못합니다. 이럴 땐 잠시 멈추세요.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풍경을 즐기겠다는 마음은 그저 욕심일 뿐입니다. 마음의 힘을 찾는 것은 인생이라는 큰 선물을 기꺼이 즐기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잠재력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기억합시다. 매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셀 수 없이 많은 능력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기쁘게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멈출 줄 모르고 내달리던 마음을 진정시켜줘 보세요. 불안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속도 줄이기, 차 한 잔 마시기, 그리고 잠깐의 산책, 좋아하는 음악 듣기, 주변 살피기, 이렇게 멈출 줄 모르고 내달리던 마음을 진정시켜 보세요. 스스로 밀어붙이기를 멈출 때 우리는 행복해지고 그리고 비로소 실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바라보세요.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지, 도전하고 있는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 해내고 싶다면 그것은 도전입니다. 도전할 때 불안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부담을 느끼는 순간 그것은 압박이 되고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어요. 운동을 할 때, 명상, 그리고 일을 할 때, 바른 자세를 할 때도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장하고 힘을 주고 붙들고 있으면 오래가기 힘들고 자세도 잘 나오지 않는 것 경험해 보셨지요? 하루에 한 걸음씩 행복해지기 좋으셨다면 가까운 세 분께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그 세 분이 다시 세 명에게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함께 치유와 성장하는 우리가 되어 갑시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반짝반짝 빛나시길 바래요.